처음으로 이대 서울병원 조영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저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대 서울병원에서 간담도 췌장외과를 맡고 있는 조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저랑 같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분이고 같이 이제 위프로퍼레이션 하면서 AC/DC 음악을 많이 들었던 그런 교수님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멤버가 간담체외과 선생님 3명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담체외과라는 과는 드라마에 꼭 나오는 그런 과입니다. 왜냐하면 간이식이 없으면 의학 드라마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익준이도 간담체외과고 그 하얀 거탑 정준혁 과장님도 간담체외과. 그래서 오늘의 얘기의 스타트는 간담체외과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습이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도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지 살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전에 그 송곳이라는 웹툰을 본 적이 있어요. 송곳 예. 명작이죠. 아주 명작이죠. 명작이죠. 예. 그 웹툰의 내용은 이제 너무 많이 희석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멘트 하나가 아주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아마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바뀌는 법이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사는 곳이 달라지면 서는 곳이.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바뀐다. 네,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담체외과 의사라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얘기. 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빅5 병원에서 간담체외과 선생님을 하실 때랑 저희 병원 같이 중견 대학병원에서 하실 때랑 로컬 종합병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의원, 개원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차가 다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건 다 대학병원에 있는 막 잘 나가는 간담체 의사 막 과장하고 간이식에 뭐 일타하고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진 않고 각 역할마다 부여받은 게 다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을 조금씩 녹여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일 사실 뭐 많이들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간담체 관심 있는 사람은 되게 많거든. 나랑 얘기를 하는 친구들 중에도 내가 간담체라는 걸 알고 연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도 사실 말할 때마다 좀 어렵긴 해. 간담체 해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지금 하는 친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턴이야. 근데 하얀 거탑이랑 저 쓰리 생활 좀 재밌게 봤어. 해도 돼? 저는 해도 된다 생각. 해도 돼. 네. 선생님. 저는 늘 같습니다. 이게 원하면 해라. 근데 분과를 사실 외과에도 여러 분과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서 캐릭터가 나눠지기 때문에 네. 외과에 와서 전공의를 거치면서 그때 결정해도 나쁘지 않다. 간담체를 캐릭터가 있잖아요. 사실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지 않아요?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어떤 계산적이지 못하고 약간은 힘든 거 싫어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지. 네. 그래요? 그렇지. 계산적이면 간담체를 못 하잖아. 왜냐하면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하고 200여 명 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우리끼리 얘기니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스트 사이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위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약간 똑똑하잖아. 스마트. 미래를 어떤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근데 간담체는 정말 완전 3D 중에 3D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잖아. 블루 칼라죠. 근데 약간 가오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모두가 동감하는 건 아니지만 외과에서여도 할 수 있는 수술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와 봤을 때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1, 2, 3, 4 뭐 끝에 이제 윗불이나 간이식. 제가 전공했을 때만 해도 윗불 오퍼레이션이 제일 큰 거. 둘 다 간담체잖아요. 그렇지. 큰 병원은 그래서 간이식과 담체 쪽이 나눠져 있기도 한데 그걸 할 줄 알면 그 나머지 수술들을 방금 얘기했던 다른 분과의 수술들은 뭐 비슷하게 할 수는 있다. 네, 반대로 거꾸로는 안 되니까 나는 그래도 끝판 한번 보겠다. 나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고 저희는 1등이 사실 간담체를 늘 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그 년차 중에 제일 잘 나가고 똑똑한 친구들이 간담체를 많이 했고 그렇다고 다른 분과에 안 간 것도 아니고 다른 분과도 물론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갔지만 약간 그런 에이스는 간담체를 해야지 약간의 사명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와서 보니
똑똑함도 중요하지만 잘 버티고 힘드니까 그런 그게 것도 해야 된다. 잘 버티면 돼. 네. 그러니까 결혼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결혼할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가서 네. 버텨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제 POPF 우리 최장 얘기 했을 때 어떻게든 뭔가 시술을 하고 버티듯이 그렇지. 버텨야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외과를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음. 그때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도 아마 예전에 하셨겠지만 초집도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앞배, 우리 중수절제술 이런 걸 하고 나서 막 연말에 이 친구가 뭐 몇 케이스를 했고 막 칼 나눠주면서 이 지도 교수께서 주시고 스승님들이 막 축하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제일 위에 어르신께서 이 나영훈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외과를 왜 했냐?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멋있어서 했습니다. 였어요. 아직도 그 말을 후회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멍청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간담체로 전형적인 간담체 간담체로 가지 않나. 우매함이야. 아주 고위험군. 위프를 하네? 어. 와 이걸 다 잘라가지고 붙였어. 이 우매한 거야 이게 우리가. 그렇죠. 나영훈 선생님 HPD 하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아니, 좋은데 나도 그런 생각은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지구가 이렇게 뭐 기후 변화 안 좋아가지고 다 같이 이주하면 간담체 한 명은 가야지.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할 거냐? 네. 이게 결국엔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거란 말이야. 봤을 때 이익준 보고 너무 좋아, 멋있어. 네. 근데 내가 그걸 내 인생을 거기에 넣을 거냐. 지금 이제 두 선생님 한 거에 동의는 하지만 나는 후회할 때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좋았고 간담체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많이 베네핏을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에 너무 큰 부분을 주지 않았나. 이 일에 사실은 산다는 게 일이 뭐 죽을 때 우리 눈 감을 때 위플 한 개만 더 할 거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간담체는 약간 중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권할 때 나도 뭐 무조건 원하면 해야 된다 이거는 주인이 있지만 그게 나는 조심스러워. 학생들한테 과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고 네 인생을 갈아 넣으라 이렇게 말하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좀 슬픈 현실인데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외과를 하거나 흉부외과를 하거나 신경외과를 하면은 되게 많이 힘들고 다른 과를 하면은 별로 안 힘들겠지는 사실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늘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더 편할 줄 알고 얘를 했어. 힘듦의 정도가 뭐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가 98점 정도다. 그러면은 그 외 나머지 과들도 한 96.5점인 것 같아요. 아주 편한 과, 특정 몇몇 진료 지원과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 없다. 큰 차이 없다. 차이 없다. 특히 대학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거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맥이는 우리가 봤을 때 간담체가 막 넘사벽으로 빡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비슷하다.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나도 동의해 거기에는. 네. 알겠지만 대동맥 혈관 병원 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정말 말도 못하기 그렇지. 힘드는데 그 저희보다 힘들게 사는 분들도 계시고, 네, 물론 외과 중에서는 꽤 간이식이나 간담체는 힘든 파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의대에 들어와서 필수과 계열의 과를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과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월야발은 사실 좀 지키기가 어렵다. 그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이 새싹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얘기가 금기일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 연봉을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하듯이. 근데 나는 사실 간담체는 좀 이직이 쉽다.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왜냐면 물론 다른 과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네. N수 자체가 조금 적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지? 교수까지 가서 버텨본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 위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간이식 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고 네. 내가 보기에는 대학 내에서도 이동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나.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나와보니까 개원가에서도 담당 수술도 맡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서 만약에 바이오덕트가 많이 잘리는 경험을 했다 이 병원이, 그러면 그 병원이 더 간절하더라고. 이동을 하면서 매번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 교수님이 하고 있는 이런 정말 빡센 코스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조금 중간의 코스도 가능은 하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서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 그 송곳의 대사처럼,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떠한 직군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 차이가 느껴진다는 게 중간이 없기보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는 당연히 다 힘들죠. 대학병원이면은 당연히 최종 치료 관문이어야 되고 여기서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의료기관 또는 대학병원 중에서도 좀 크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워라밸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나. 특히나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루틴하게 간이식하고 위프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서는 담낭 절제술이든 아니면 뭐 담도 수술이든 아니면 간단한 간 수술이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걸 해내가면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하면서 충분히 이 가치 실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한 가지 두 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안 좋은 환자가 많잖아. 네. 중증도가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술이 힘든 거는 뭐 체력적으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적응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안 좋은 환자를 본다는 거는 중간에 불려나가기도 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뭐한 명이 안 좋으면 사실 그분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산단 말이지. 그렇죠.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수술 체력적으로 힘들고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안 좋은 환자의 그 스트레스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짓눌린다는 그런 느낌? 그건 어때? 저는 아직 그런 환자들을 당장 볼 일은 지금은 없으니까 괜찮은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저 환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스타일이어서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근데 직접 많이 겪었잖아. 근데 그때 그 경험, 만약에 누가 간담치를 한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이거를 안 할 정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외과 의사라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자기가 설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되게 어려웠고 가정이 이제 아이들이 점점 태어남에 따라서 이제 가정에 좀 더 쏠리게 되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 선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무조건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중환자 의학과도 생겼고 그렇지. 그런 서포트 해주는 인력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씩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 필요 없. 그런 게 꼭 큰 병원의 장점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ICU에 우리가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이제. 그렇죠. 조금 안 좋아도.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다 좋아졌다. 그렇지. ICU 선생님도 계시고 병동에도 전문의가 있는 데도 있고 많은 진료 지원 인력이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스트레스는 내가 받지만 그래도 내가 물리적으로 몸이 힘든 거는 많이 줄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잘 균형을 맞추면 저는 제일 좋은 건 그래서 내가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수술이 잘 되고 수술이 잘 되어야 이제 아웃컴이 좋아지고 합병증이 안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매일 큰 병원에서 막 정신없이 막 수술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고 밤 늦게 수술하다 보면은 이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여서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의 뭐 가장 또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서포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옛날보다 좀 나아졌어, 그지? 네. 그죠? 중환자의학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커. 내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 인터벤션이라고 부르죠. 영상 중재의학과 선생님들의 서포트 그 분들의 테크닉도 계속 엄청나게 맞아요. 그 발전해가지고 리오피가 잘 없잖아. 잘 많이 줄었죠. 그치. 거의 이제 다 수술을 무조건 열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 것도 많고 해서 옛날보다는 할만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에 23년도에 처음 와서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전임이 펠로우 과정을 갖다 하다가 이제 제 이름으로 중환자를 처음에 맡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압박감이 대단했어요. 환자 안 좋아지는 환자가 생기면 막 악몽도 꿀 정도로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정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선이라는 게 언제 내가 개입을 하고 언제 내가 이거 빠져나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하는 게 중환자외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영상의학과 혈관중재실에 계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시니어 선생님들, 맞아요. 예, 우리 멘토가 되어주신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조언을 얻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떻게 그걸 내가 빨리빨리 적응하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맞아요. 관계를 잘 이어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회식을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지. 아니 근데 중요해. 아 근데 진짜. 간담치는 특히 왜냐면 경험이 진짜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 네. 나 혼자서 막 고민을 끙끙 앓기보다는 수술 전에도 저희는 되게 예전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늘 상의하거든요. 이 환자 수술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늘 상의하는데 서로 각자 의견을 주고 그 중에 좋은 걸 내가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간담치의 영역 마찬가지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 제 앞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 한 달 동안 있는 환자가 있거든요. 한번 중간에 재수술도 하고 입을 그 수술한 사람인데 계속 저희 이제 시니어 선생님인 인석기 선생님 그리고 외부에 계신 또 강창모 선생님 계속 조언을 계속 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간담체외과에서로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썼던 방법은 뭐였냐면 나도 정모 말처럼 진짜 힘들었거든. 이 스트레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시점부터는 물론 이게 외과 의사가 뭐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회하려고 한 적은 없잖아. 그렇죠. 다 살리려고 했지. 그죠. 최선을 근데 다했지. 나는 나름대로 정했어. 내 실수도 아니다 마음속으로. 아, 그리고
내 실수가 아니면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 이거는 내 실수가 아니다. 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네. 그때부터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가능하더라고. 네. 되게 단순한 테크닉인데 꽤 큰 도움이 돼. 사실 이거가 대부분의 서전들이 아마 이 생각을 점차 하실 것 같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저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럴 때 많이 찾아보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마음대로 이거 내 실수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가 레퍼런스로 논문도 찾아보고 교과서 찾아보잖아요. 거기서 합당한 결과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은 마음이 놓여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이게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맞아. 이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부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대신에 그걸 생기는 걸 자체를 우리가 마냥 블레임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조치하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럼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지. 이게 그쵸. 안 되면 네, 결국에는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남는 거야. 그렇죠. 다 나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내가 느끼기엔 네. 간담체 의사들은 유의하게 좀 이상한 것 같거든. 성격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약간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없죠. 그리고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조금 약간 고정관념처럼 간담체외과가 다른 과보다 조금 포악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간담체외과 의사를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지금 예비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네. 나는 반대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자기 자신이나 어떤 뭐 배우자 선택의 차원에서나 간담체외과 의사의 어떤 우리가 봤을 때 평균적인 어떤 인성이라든지 성격이 이런 것들이 어떤 것 같아? 아니 너무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아니, 나는 근데 사실은 이건 있어. 뭐냐면 선후 관계는 모르겠어. 이상한 사람이라서 온 건지 와서 이상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보기엔 상관관계는 분명하거든. 이익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없나? 나는 한 명도 그러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이익준 같다 하면 간담체 외과하고 매일같이 사람을 막 살리는데 엄청 밝고 쾌활하고 환자한테 따뜻하게 하고 동료들을 도와주고 난 한 명도 못 봤어. 저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 제가 생각하는 간담체외과 의사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아 근데 하나는 환자가 진짜 없으면 가능해. 아 그렇죠. 환자가 없어도 내가 외래 2명 봤어. 네. 오후에 뭐 꼴레 하나야. 네. 따뜻하게 하지. 아유 그럼 세상 친절하죠. 그럼. 근데 뭐 이식 환자가 지금 안 좋고 위프로 오후에 뭐 2시에 시작 이러면은 네. 글쎄 가능할까? 이게? 아우 제가 최근에 윗부를 저녁 8시 9시 사이에 시작을 했는데 이머전시로 이머전시 윗부를 했는데 술장 분위기가 예상이 되네요. 야, 아주 수술장 분위기가 아주 포하게졌어요. 정말 쉽지 않지. 예, 8시에 시작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다. 예, 안 그래도 그 환자가 대장암 천공으로 이게 응급실에 왔는데 근데 이 대장암 천공된 그 농양이 췌장의 머리를 다 녹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췌장을 위프를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네. 예, 그래서 그 밤중에 대장문외과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먼저 수술하시라고 하고 먼저 끝내시고 나서 제가 들어가서 윗부를 시작한 시간이 와. 아마 12시쯤 됐을 거예요. 자정에. 전쟁 같은 수술. 예, 그때쯤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이 났거든요. 사실 나는 이 간담체 컨텐츠 얘기할 때 약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예.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간담체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네.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장단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고. 간담체 뭐 그래도 하고 싶으면 좋고 멋있고 큰 수술하고 엄청 어려운 수술하는 거지만 그만큼 사람 살리는 보람도 있다. 그리고 다른 분과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진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와서 경험해보고 해야지. 이래서 이준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부 공감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 생각을 더하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멋있어서 시작했다고 외과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체외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마 우리 채널에서 AI 얘기나 그 인공지능, 뭐 기술, 로봇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미래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은 기술을 익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과 영역에서 간담체 영역만큼 대체가 불가능할 또는 그게 아주 요원할 영역이 큰 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은 큰 기술을 요하고 가장 복잡한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만 있다면 처음 얘기처럼 버텨낼 수만 있다면 정말 가치가 높은 대체 불가능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저도 두 분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하고 싶은 사람은 어쨌든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요새는 불교의 그런 가르침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쁨이나 이 괴로움이 이 폭이 크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간담체는 조금 크다는 거. 아주 괴로울 때도 있지만 아주 기쁘기도 하고 우리가 힘든 환자 정말 문제없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집에 가실 때 그 기쁨은 제 생각에는 다른 과 의사들이 느끼는 것보다 정말 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자들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집에 갈 때 내가 진짜 살렸다 이럴 때 있어요. 반면에 괴로움도 좀 있고 원하시는 분은 저는 하는 거 찬성인데 어려운 면은 조금 있다. 각오는 하고 알아. 각오는 하고 하라. 각오해야죠. 근데 정말 재미는 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오금이 저려서 그렇지 진짜 재밌다. 자, 우리 이정무 교수님, 정현수 교수님 아주 개인적인 경험, 처절한 경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ctor School.